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엔 미쿡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네. 미국 뉴욕주의 어느 밤에 네. 한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고. 근데 곧이어 순식간에 그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는데 어머나? 과연 그 차량 운전자는 무사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아, 보시겠습니다. 어떡해요, 세상에. 네, 영상에서 전신주에 충돌해서 형체가 크게 일그러진 차량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머. 순간 남성 2명이 달려와서 운전자를 힘겹게 아이고. 끌어냅니다. 네. 곧이어 그 차량에서는 네. 불길이 치와서 그 차량을 집어삼키고 말았는데 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운전자를 구한 두 사람은 네. 바로 미국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와 하! 그의 아버지였는데 와.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군사학교의 기계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이거 대박 사건이에요. 때마침 이 해병대 출신이신 최진봉 교수님 정말 군인 정신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박 사건. 맞아요. 네. 사관생도도 군인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평소에 훈련했던 훈련 모습들이나 아니면 행동들이 몸으로 실제 옮겨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차량이 부딪혀서 불이 날 것 같으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네. 사고가 나자마자 아들이 먼저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본인도 같이 뛰어가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냈고 저 사람이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동안도 두 사람이 곁에서 계속 지켜줬다고 그럽니다. 혹시나 또 필요한 거 없는지 도움을 줄 일이 없는지 이런 걸 지켜봤다고 하는데 네. 이 부자가 불길이 번지기 직전에 사람을 구해내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었고요. 네. 삼박자가 딱 어울려 맞죠. 순발력 있었죠. 용기 있었죠. 그리고 체력도 뒷받침된 것 같습니다. 육군 사관생도로서의 모습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육군 사관생도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겠지만 아들 혹시 댁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고 이놈 자식아 미쳤어 그냥 내 신고만 하면 되지 뭘 그걸 불길 속에 뛰어드냐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정말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정말 영웅의 행동을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 사건은요, 오늘 오전 10시 57분쯤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가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한 가게에서요, 경찰에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칼에 찔렸다, 살려달라. 라면서 112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여기 부상을 입고 쓰러진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네 사람을 모두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요. 40대 남성 1명을 제외한 피해자 3명 모두 숨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흉기 난동 사건으로 지금 3명의 목숨이 지금 앗아갔어요. 지금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대체 하재근 평론가님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지금? 유일하게 사망하지 않은 40대 남성, 그 남성을 경찰이 지금 피의자로 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 남성도 지금 그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 경고에 따라서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허.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이 저 부상당한 사망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프랜차이즈 가게 가맹점 업주인데 네. 몇 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본사하고 갈등을 빚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로 찾아온 본사 관계자하고 인테리어 관계자들을 살해하고 자해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경찰이 확인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의 공식 브리핑이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네네. 경찰한테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근데 경찰은 현재 사업상의 갈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 네. 더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경찰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오늘 오전에 일어난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도 지금 초동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 언론에 브리핑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현장에 많은 MBN 비롯해서 많은 취재기자들이 가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최진년 변호사님. 보통 주변에 어떤 이 평소에 이 업주나 이런 어떤 상황 그래서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을까 막 이런 건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런 내용을 좀 접했나 봐요.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탐문 수사, 탐문 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지역에 있던 그런 가게 같으면은
평소 때 주위에 있던 그 다른 상인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평소 때 하소연이라든가 뭐 그랬겠죠. 소주 한잔 하면서 했던 얘기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들도 유념해서 봐서 어떤 동기인가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동기 살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보낸지에 대한 동기를 물어서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동기에 따라 형의 정도도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살인 피의자가 스스로 몸을 해쳐가지고 지금 지금 병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금으로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통해서 뭐 아직까지 어느 정도 어떤 그 자해를 했는지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현장 병원에 가서 조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아직까지 제가 언론을 봤을 때도 정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어떤 자해를 한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네. 경찰이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요, 아직은 경찰에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이 사건이 오늘 벌어진 사건, 오늘 오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느라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겠습니다만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추정컨대 지금 이런 경악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른바 우리가 전조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프랜차이즈 지금 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40대 지금 유일하게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은 채 발견된 이송된 사람이에요. 병원에. 이 사람이 평소에도 뭐 울분을 터뜨린다거나 이 프랜차이점 가맹 인테리어 뭐 어떤 이산에 대해서 이 울분을 표했다거나 불만 이걸 주변에 토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한꺼번에 현장에서 지금 흉기 공격당한 사람이 3명이란 말이에요. 혹시 계획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둘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한 자리에 모여있는 시간대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획하에 사람들을 내 공간으로 유인한 후 살해했다라고 한다면 양형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또 단정할 수는 어렵고 그냥 사업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왔고 그 당시에 이제 금전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사업상의 갈등을 이야기하다가 격분해서 현장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해 사건을 벌였다 하면 또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이 가해자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울분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했을 가능성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관련해서 여러 차례 좀 해악이나 협박이나 좀 여러 가지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식으로 협박을 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어떻게 보면 분노 범죄라고 볼 여지가 있고 또 경제적인 이익과도 결부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한 형이 불가피합니다. 피해자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한 명이서 여러 명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압하기 쉽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네. 지금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 여성 1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압했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여기가 해당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프랜차이즈점 가게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일반 이 자영업 하시는 가게도 다 요즘은 CCTV가 곳곳에 있어요. 거의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그럼 보세요. 프랜차이즈점이라면 그 특성상 CCTV가 더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CCTV를 보면 당시 범행이 우발적인지, 물론 육성은 안 들린다 하더라도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노련한 경찰관으로서는 그 상황이 어떤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흉기를 미리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숨기고 있다가 어떻게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평소 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욱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면밀하게 그 동기를 계획 범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도 2012년부터 한 5년 정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했었는데 네. 이처럼 3명에 대한 살인이 이 정도가 있으면은 이런 것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을 가중하고 있고 네. 실제 2명 이상 사람을 살해하지 않으면은 사실 검찰이 사형 구형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실체를 잘 밝혀야 될 부분이 네. 3명 정도를 살인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봤을 네. 때의 경우에 따라서 살인죄를 구형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실무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 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계획 범죄이냐 네. 우발적 범죄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름자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언론들이 억측은 자제해야겠습니다만 지금 경찰도 반드시 이 사건 경위, 이 사건의 동기를 밝혀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목만 봐도 누가 저런 황당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이게 지난달 6일에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사람이 경찰에 다급하게 신고 전화를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불붙은 물건을 자꾸 아래로 던지고 있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 영상 있어요 네네. 네,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네. 주민의 말에 위를 올려다봅니다. 그러네요. 불붙은 옷가지를 들고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어머, 어머, 베란다에서 불붙은 옷가지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네. 경찰이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곧바로 움직이는데요. 지금 소방대까지 출동했네요 지금 네. 네, 혹시 모를 2차 피해에 대비해서 인근 주민들도 빠짐없이 대피를 시킵니다. 지금 일촉즉발 상황이라는 게 딱 맞아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빨리 저 몹쓸 사람을 빨리 검거하고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 남성이 있는 집으로 바로 경찰이 이제 달려갔습니다. 근데 남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닫은 채 경찰에 저항을 했고 세상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네. 그때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아. 영상으로 확인해 아 보시겠습니다. 또 영상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모습입니다. 네네. 근데 문이 열리자마자 안쪽에서 어머. 집기, 막 문자 어. 이런 것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집어던져, 어머머. 그렇습니다. 안쪽에 남성이 뭔가 물건을 어머. 던지면서 경찰하고 대치를 하는 모습인데 저 사람이 저거. 계속되는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경찰이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네. 근데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남성이 입은 조끼가 방패가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아, 바람에 그래요? 테이저건도 실패를 했습니다. 아.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네. 결국 밀어붙여서 어허. 방패로 밀어붙여서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야, 기지를 경찰이 발휘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남성을 붙잡으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야 천만다행 제압해서 천만다행인데 경찰분 안 다쳐서 천만다행인데 지금 보세요 손재기 변호사님 저 몹쓸 남성 진짜 저런 무모한 짓을 극렬하게 저항해서 지금 경찰에 순수히 체포되지도 않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갖가지 물건에 불을 붙여서 이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혹시 아래층으로 들어가서 불이 붙었다라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즉시 제압하는 장면을 확인하신 건데요. 다행히도 이날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출동한 경찰, 소방관 등이 저렇게 물건을 던지면서 가격한 방법으로 저항하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됐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 이 남성 불을 붙인 옷가지, 신문지 이런 것들을 밖으로 던진 혐의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지금 네. 수사를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 남성이 온갖 집안에 있는 집기 뭐 가재 도구를 던지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분들이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인데 최진문 교수님, 네. 저 몹쓸 인간 이런 짓을 하는데 뭐 이유도 있어야 되고 평소에도 혹시 뭐 행동이 좀 이상조짐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지금 행동을 보세요. 저 정도 행동할 정도면 한 번의 문제가 제정신 아니라고 아니잖아요 지금. 당연하죠. 네. 제정신이 아니죠. 저게 여러 번 있었고요. 이 50대 남성인데 50대 남성 그동안 아파트 안에서 집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고 소환을 피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는요. 네.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입원을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행정 입원이 뭐냐면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당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그곳에 두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행정 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요청을 했다 한 상태라고 그러고요. 네. 심지어 이 사람 잡혀갔잖아요. 네. 경찰이 체포해 갔는데 유치장 안에서도 조사 중에서도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다행히 저 아파트에 대형 화재가 나거나 한 건 아니라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저 몹쓸 남성의 행동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에서 저와 같이 신문지 같은데 불을 붙이다가 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아유, 세상에. 거기는 그 홀라당 나왔다 큰일 나는 아유,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을 만큼 굉장히 중한 형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것이 네네. 아까는 보면 이게 현주 건조물 방화 기수가 아니고 미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현주 건조물은 이렇게 라이터를 켜가지고 이 매개체에 불을 붙이면 그때 착수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근데 그게 이렇게 타서 건물에 불이 붙는 순간 이제는 기수가 기수가 되는 되는 겁니다. 거야. 그런데 아. 저 말은 밖으로 던졌지만 건물 자체에는 불에 붙지 않았다라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 워낙 큰 것이라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서 구속됐던 사건인 것이고 네. 경찰이 구속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검찰로 넘긴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약간 정신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 그건 이제 조사해봐야죠. 그렇죠. 네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행정입원 얘기하는 네. 것이 그런 부분이어서 형사사건뿐만 아니고 네.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남성이요. 다행히 뭐 불붙은 옷가지를 밖으로 던져서 아파트 자체에 화재는 안 났지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밑에 지나가던 노약자분이니까 어르신이나 아이들한테 그 옷가지가 불붙은 옷가지가 떨어졌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어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뉴스파이터가 여러분과 함께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김승우 씨 이름 석자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담 아나운서 왜 그런 겁니까? 네, 배우 김승우 씨와 함께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본을 이제 내보내지 못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굉장히 김승우 씨의 이름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아무 집이나 가정집에 벨을 눌러서 혹시 식사하셨나요? 물어보고 안 했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셰프가 밥을 해주면서 연예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그거 많이 프로그램이 보셨을 거예요.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띵동해서 식사하셨나요? 했을 때 안 했어요. 들어오세요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촬영 안 할래요. 거절을 하면 또 식사했습니다. 거절을 하면 들어갈 수는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정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굉장히 리얼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게 이제 프로그램 MC가 김희선 씨와 탁재훈 씨입니다. 야, 김희선 씨, 탁재훈 씨면 아이고 얼른 들어오세요 진짜 막 이럴 텐데 그냥 그러니까요. 거절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또 네. 부끄러운 분들은 또 거절할 수도 있죠. 네네네. 식사를 이미 다 해서 먹을 게 없을 그치, 수도 아, 있는 맞아, 거고요. 네네네. 그런데 지난달 5일 방송분에는 김희선 씨, 탁재훈 씨와 함께 이제 이연복 셰프가 출연했고요. 어허. 배우 이진욱 씨 그리고 배우이자 가수인 정채연 씨가 같이 야, 나왔는데 출연진 아주 이제 쟁쟁한 출연진들 나왔네요, 진짜. 네, 엄청난 출연진들이 나왔는데 이날 촬영을 승낙해준 가정집이 없어서 그러니까 최종 실패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최종 실패를 해서 야. 결국 이날 출연진들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방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네. 오늘 한 언론에서요. 사실 이날 실패를 한 게 아니었다라면서 실패로 비친 속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예능 관계자도 모두 당황했지만 내부 사정상 네? 실패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최종 실패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대관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그런 말은 들어봤지만 실패했는데 최종 실패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대체? 속사정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담아는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르는 집에 가서 배를 누르고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얻어먹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해서 배를 눌러서 문이 열렸는데 네. 공교롭게도 그 집의 주인이 네? 김승우 씨였어요. 배우 김승우 씨? 예. 그러니까 이제 김승우 씨가 나오니까 놀랐겠죠 일단. 어머나? 근데 김승우 씨가 이제 보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아니까 들어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승우 씨가 승낙을 해서 들어가서 네. 같이 이제 그 이연복 셰프가 네. 음식을 만들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밥도 먹고 그러면 3시간 정도 녹화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언론의 보도예요. 네네. 녹화 김승우 씨 집인 줄 모르고 가서 들어갔는데 김승우 집이었고 3시간 가량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네. 프로그램이 촬영이 됐다. 에? 그래서 촬영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그렇게 3시간 녹화가 진행됐지만 안타깝게도 방송이 나가지 못한 이유를 이 언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녹화가 끝날 즈음에 김승우 씨가 제작진에게 녹화분 방송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결국 못 내보냈다는 겁니다. 아니 당황스럽긴 해요. 아니 3시간이나 녹화했는데 이거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아 손정희 변호사님 출연료를 안 준다고 했군요. 출연료 공짜. 그러니까 지금 화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제작진이 철수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좀 사정을 했나 봐요. 그래도 방송을 좀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을 한 게 좀 아깝고 또 소중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방송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런 입장을 받았다는 거고요. 왜 그러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또 김승우 씨 소속사 측에서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소속사에서는 일단 김승우 씨가 벨을 누르고 또 얼굴을 보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준 것, 그리고 탁재훈 씨가 보고 반가웠고 촬영 진행에 동의한 것도 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세요 촬영에 동의했다는 건 맞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 김승우 씨가 그날 진짜 리얼리티죠. 이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촬영팀이 오기 전에 이미 지인들과 반주를 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매니저가 촬영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와서 이제 저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방송에 혹여라도 음주 상태로 촬영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류를 했다라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입니다. 이미지 손상 가능성도 있고 하니 일단 매니저 측은 소속사 측은 아유 안 돼. 그 반주한 상태에서 그 방송 그것도 전국 방송 나가는 건데 안 돼. 지금 이랬다는 거군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 네, 그런데요. 아까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바와 김승우 씨 소속사 측의 이야기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아까 일단 방송 촬영 자체를 한 3시간가량 했다고 그렇죠.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김승우 씨 소속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그 소속사 측에서는요. 3시간가량 녹화를 진행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 30분, 40분 정도 촬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우 씨의 매니저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김승우 씨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제작진하고 이야기를 잘 나눴다는 거예요. 제작진에게 이거 촬영한 거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현장에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불거졌다면 아마 프로그램 제작팀 측이 매니지먼트사의 소속사 측에 연락을 했을 건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이야기가 잘 마무리된 상태였는데 이게 녹화를 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 이 시점에 문제된 게 좀 이해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뒤늦게 논란이 불거진 게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하지근 평론가님 뭐 법적인 뭐 경찰 조사로 뭐 사실관계를 따져볼 그런 사안까지 갈 건 아니지만 그냥 누구 말이 맞냐는 이 확실히 따져볼 수 있는 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당시에 제작진이 촬영한 영상 분량 있잖아요. 그거 쭉 보면 몇 시간짜리인지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30-40분 찍었는지 3시간 찍었는지는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본질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진짜 이렇게까지 막 뭔가 좀 진실 공방 양상 비슷하게 하니까 좀 난감하긴 하겠네요, 진짜. 예, 난감하긴 할 텐데 그렇게 또 엄청나게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프로그램 측에서 뭐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네.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옥신각신한 듯한 느낌은 없거든요. 네. 그냥 단지 언론 보도로 이런 사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김승우 씨가 그 보도 내용이 맞다면 잘못한 거긴 한데 촬영을 허가해 놓고 나중에 말을 바꿨다면 잘못한 거긴 한데 네. 문제는 이게 사전에 맨정신에 무슨 촬영을 약속했다가 말을 뒤집은 게 아니라 집안에서 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무심결에 그냥 촬영했다가 나중에 매니저가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못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누구의 뭐 엄청난 잘못이라기보다 남의 가정집에 예고 없이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의 설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겠는가라는 느낌이 좀 들고 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측에서 자신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면 막 문제 제기하고 막 진실 공방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해당 프로그램 측이 가만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우발적인 사고로 정리가 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반주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중에 방송했던 게 만약에 전국 방송돼서 정말 이제는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방송 내부를 이제 말하도록 요청한 것도 더 현명한 방법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해당 방송사 그 예능 프로그램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고 당황했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다른 돌발 상황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 대박 사건.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진짜 열광의 도가니탕이었을 거예요. 진짜 이담 아나운서. 그야말로 대혈투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싶으셨을 텐데요. 네. 지난해에도 그 한일 가왕들, 여자 가왕들, 현역 가왕들이 탑7이었죠. 네. 이렇게 붙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결국 한국의 승리로 마감이 됐었죠. 네. 이번에는 남자 현역 가왕들이 나섰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일전은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항상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양국 선수들 모두 굉장한 각오를 다졌는데 네. 예선전부터 워낙 치열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MC인 신동엽 씨, 원래 긴장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신동엽 씨마저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게다가 신경정도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네. 양국을 대표해서 먼저 큰 부담감을 안고 나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네. 2025 한일 가왕전 대회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自国の名誉にかけて最善を尽くすことを厳粛に誓います。 한국 대표 박서진, 일본代表竹中雄大. 자, 이제 한국과 일본과 한국의 1위 대결입니다. Can't you see I can give you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하지만 무대는 이렇게 즐기는 거다라는 걸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경전이 정말 뜨거 할 정도인데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아까 두 사람 굳이 대기실 다 있을 텐데 대기실 놔두고 복도에 로비 나와가지고 왜 목장 불어요 이거? 야, 사실 축구 한일전 하면은 길거리에 차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일 가왕 1등을 두고 싸울 정도가 되니까 저도 긴장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라이벌로서 고도가 딱 서는 각이 서는 라이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네. 박서진 씨나 이 그 유다희 씨가 1995년생 동갑이었어요. 동갑이에요? 그리고 현역 가왕 1위, 현역 가왕 재팬 1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너 좀 따라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긴장감과 함께 이 막전 막후, 특히 막후에 보이지 않는 이 그 어떻게 보면 냉각 전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완전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다 보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는 마치 축구 한일전과 같은 정도의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선의의 결과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두 사람 동갑내기라는 거에 더 놀라운데 두 사람의 신경 정말 팽팽한데 어떤 무대를 펼쳤을까요? 먼저 대한민국 대표 박서진 씨의 무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바람 불채 언제나 기다리나 수리고 달인들이 이때가 아니냐 배 띄워라 아니냐 번님네야 배 띄워서 어서 가자
입술을 열어 한 건너 홀린 내일 앉아서 기다리다 그리워 서럽다고 울기만 하냐 야, 이 대박 사건이에요. 진짜 박서진 씨의 저 장구 퍼포먼스, 장구 무대는 손정희 변호사님 순간 저 침 흘릴 뻔했어요. 너무너무 진짜 감동입니다, 진짜. 네, 혼신의 힘을 다하고요. 또 신명이 굉장히 나는 공연이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네. 장구하면 박서진, 박서진은 장구. 본인의 이제 특장점을 살리고자 준비한 무대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사실은 그 1위 팀에 맞붙는 일본 팀도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예, 일본 팀 1위죠. 타케나카 유다이 씨인데요. 실제로 일본 밴드계의 떠오르는 스타, 노베블 라이트의 멤버이기도 하고 보컬입니다. 워낙에 노래를 잘하죠. 네. 이 본인이 소속된 밴드의 가장 유명한 히트친 곡을 불렀다라고 아하. 하는데요. 그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이거는 네. 뭐 박수 치기 전에 아니 박서진 씨가 이 트로트로 이 선제 공격 날렸으면 저기 뭐 유다희 씨인가도 네. 일본에 그 뭐 있잖아요. 이 트로트에다 앵칸가 뭐 있잖아요. 아 그걸로 해야지 이거 반치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줄 알았으면 박서진 씨도 그냥 다른 노래를 불렀으면 우리 어떨까 생각해요. K-pop 그렇죠. 불렀는데. 어쨌든 뭐 아쉬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근데 좀 열창. 신나긴 하네요. 좀 그러니까요. 솔직히, 네. 각 팀의 1위 에이스답게 정말로 멋있는 무대를 보여줬고요. 네. 사실 파워풀한 무대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실제 저 경기의 결과, 대결의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얘기해드릴 수 없고요. 프로그램 보시면서 손을 쥐는 본방사수하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네. 두 사람 75년생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한일 1위 대표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 네. 공통점을 갖고 있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95년생이에요. 95년생이에요. 75년생 아니에요. 95년생. 네. 제 딸내미가 95년생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제 딸, TMI네요. 네, TMI입니까? 어쨌든 네. 같은 나이예요. 네. 어쨌든 근데 나이 말고도 길고 긴 무명 생활을 한 것도 두 사람이 비슷합니다. 아하. 무명 생활을 오래 길었고요. 네. 그리고 박서진 씨가 이제 무명 생활 보는 것도 아니고 유다희 씨도 2013년에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밴드로 시작을 했는데 길거리 공연을 계속해서 유명세를 얻었대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길거리 공연을 배고픈 시절에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데뷔까지 수년이 걸렸다고 어머나. 합니다. 저 때 무명 시절 때 그렇습니다. 그나마 무대에 섰을 때구나. 네, 길거리 공연. 박서진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정말 무명 시절 오랫동안 해서 유명한 가수가 됐으니까 네. 두 사람이 그런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끼도 네. 두 사람 다 장구 잘 치는 거 바꿔봤죠. 그렇죠, 끼. 그렇죠. 네네. 근데 유다희 씨는 무슨 끼가 있냐면 뭘까요? 세계 휘파람 대회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누구나, 네네. 네. 누구나 한다고요? 네. 세계 휘파람 대회에서 세계 휘파람- 1위 네. 우승. 네, 네. 그 나가는 거 말고 그래요. 우승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네네. 이색
끼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 무명인 시절이 길었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내공이 엄청나게 쌓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무명 시절이 길다고 해서 허송세월을 했으면 내공이 안 쌓였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박서진 씨도 그렇고 다케나카 유다이 씨도 그렇고 네. 철저하게 그 무명 시절에 엄청난 행사, 공연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네. 굉장한 내공이 쌓였을 것으로 보이고 네. 다케나카 유다이 씨는 아마 락 공연으로 현장을 분위기를 폭발시켰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 아까도 저 솔직히 듣는데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진짜. 네, 솔직히. 락 음악이 현장 분위기 폭발시킨 데는 거의 뭐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러니까요. 음악 장르인데 네. 우리나라 대표들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네. 요번에 이제 한일 가왕전 네. 2025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지난번에 여성 가수들이 했었잖아요. 과연 남자들의 결과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요번에 방금 보신 무대가 예선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본격적인 순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또 막 신경전이 펼쳐지고 저는 한 결승, 한 4강전은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굉장히 열기가 넘치는 네. 무대가 나온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탑7이 일본 탑7하고 1위는 1위끼리, 2위는 2위끼리 이렇게 맞대결하는 이런 설정이었는데 네. 우리나라 대표로 박서진, 진혜성,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 아하! 기라성 같은 멤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대결을 펼치면서 이 분위기 사전 견제도 엄청났었는데 아하, 네. 한국 팀에서는 한국이 얼마나 매운지 보여줄 것이다. 아하! 당신들을 울릴 것이다. 아하! 이런 말도 했고 네. 먼 길 오시나 힘들 텐데 아하. 푹 쉬게 해드리겠다. 차비는 이런 말도 드릴게요. 했습니다. 네. 근데 일본 팀에서는 축구도 야구도 노래도 일본이 강하지 않나. 이런 약간 망발 같기도 참나, 한데 진짜. 한국을 놀라게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네. 지난번엔 한국이 졌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네. 한국한테 졌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기겠다. 그래요, 네. 급이 다른 걸 보여주겠다. 그래요, 이런 뭐. 말도 해서 네. 과연 올해도 작년처럼 한국이 승리할지 아니면 일본이 서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뭐 꿈은 꿀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매운맛, 대한민국 매운맛 한번 또 대신 선의의 경쟁 통한 매운맛 보여주시길 대한민국 대표팀 진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목 보세요. 여러분 퀴즈 느낌으로 여탕에는 있지만 남탕에는 없는 이거 뭘까요? 이담 아나운서. 여자겠죠. 네. 아 뭐야 정답. 재밌다. 그럴 것 네네네네. 같은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 네네. 한 여성이 목욕탕을 찾았어요. 근데 이 목욕탕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입장료 똑같이 9,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남성 손님에게는 그냥 입장료와 함께 수건 2장을 준대요. 근데 여성 손님에게는 수건 대여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에? 1,000원을 부과한대요. 어머. 그래서 이 여성이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성차별이다. 네. 라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요거 따져보기 전에 이담 아나운서 이제 저는 이제 1년에 목욕을 2번 해요. 그러니까 이 상반기에 설날에 한 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하반기에는 추석 때 한 번 하니까 목욕탕 자주 안 가는데 혹시 이제 이담 아나운서 동네 목욕탕이라든 가면 진짜 여성분들은 따로 이 수건 대여료라는 게 있어요? 아니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게 수건 대여비는요.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만약 그 이제 사우나나 목욕탕에서 실제 규칙 자체가 원래 대여비를 받는 곳이다 하면은 똑같이 받는 거고요. 어허. 아니면 아니겠죠. 설마 어떤 곳은 남성한테만 네. 받고 어떤 곳은 여성한테만 받고 이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경우에 따라 이제 곳곳에 따라 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이 사연에서는 그 여성 목욕탕 이용객한테는 수건 대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남성의 입장이지만 남성이면 여성 입장으로 왜 여성한테 수건 대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진정이 들어가서 인권위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인권위한테 해당 목욕탕이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아하, 그랬냐면 네. 여탕의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서 네? 그것 때문에 수건 재주문 비용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여성 고객한테 수건 한 장당 500원 비용을 책정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아. 근데 해당 지역의 다른 목욕탕들도 똑같이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어허.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네.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라고 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남성들한테는 9,000원 내면 2장을 턱 주는데 여성분한테는 그 수건 2장, 한 장에 500원이니까 2장 대여료 1,000원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아니 근데 아니
들어도 황당하잖아요. 인권위에서 그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왜냐하면 인권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건 분실이나 오염, 그러니까 수건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것은 네.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다. 이게 성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그렇게 볼 수 없고 어쩌면 이용객의 양심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개별적인 문제라는 거, 개별적인, 개인 네. 사람의. 그다음에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도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 지도를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권위는 비용 문제 같은 경우 네. 이게 뭐 분실되거나 오염이 될 경우 네. 반납 체계를 강화하거나 개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손재현 변호사님 혹시 이 목욕탕 업주분 입장에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여탕에는요 수건 회수율이 낮아요. 혹시 그동안 축적해온 실제 몇 장을 투입했는데 몇 장이 회수되더라.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면 어땠을까요? 통계는 아니고 진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허. 이때도 문제가 된 게 이제 포천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2000년경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합니다. 각각 같은 수량을 배치를 한 다음에 얼마나 없어졌는지 보니까 실제 남탕에선 8개가 분실됐는데 여탕에서는 한 51개가 분실돼서 통계상으로 한 6배 넘게 여탕에서 더 많이 분실된 걸로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을 가지고 이용 편의에 차이를 두는 기준을 세울 수가 없고 특히 소수의 여성 이용자가 반납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 전체를 예비 절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의견을 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30초 드릴게요. 그러면 업주분의 고충도 이해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과 그리고 여성분들 성차별 안 느끼게 뭔가 솔로몬 해법 행정 지도는 안 나와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무와 또 어떻게 보면 이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저것을 대여료로 받을 것이 아니고 보증금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한마디로 회수를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한마디로 우리 마트에 갔을 때 카트를 그렇죠, 하는데 네. 그냥 하면은 그냥 아무데나 놨다가 500원 딱 넣었다면 다 그렇죠, 일일이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마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업주들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솔로몬의 해법 나오기를 기대를 해 볼게요.